저는 KW 인터내셔널의 신준표 팀장입니다. 네, 오늘 아마존 FBA 그리고 이 K뷰티 굉장히 큰 시장이죠. 제가 11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 이제 활성화되기 이전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아마존에서 시장을 잡고 있었던 게 이런 K뷰티였는데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뷰티 시장에서 물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쉽고 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션인데 아마존 입점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른 스타트 가이드가 될 것 같고요. 오늘 들으신 세션도 굉장히 중요한 세션들이 많았지만 이런 물류 쪽이 가장 실무적인 내용을 다루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현재 이커머스 물류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동향이 어떤가, 항공과 해상으로 두 가지 크게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아마존을 활용한 서플라이 체인을 어떻게 구성을 하면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준비한 아마존 재고를 미국 FBA 창구까지 어떻게 보내는 것이 효율적인가, 그리고 지금 현재 핫한 아이템 중에 하나죠. 아마존 셀러 계정을 가지고 계신다면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도록 물류를 바로 아마존에서 마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샌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물류 동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항공이에요. 저희 요즘에 항공 쪽 이용하시는 분들이 화장품 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은 제품을 핸들링하는 쪽은 해상도 큰 메리트가 있지만 키로당 평단가를 나눠보았을 때 항공도 굉장히 중요한 물류수단 중에 하나죠. 그런데 지금 항공에 대한 트렌드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저희가 일단 크게 두 가지로 꼽아봤습니다. 중국발 복합 화물, 운송 화물이 증가했어요. 중국이 증가했는데 우리가 왜? 라고 질문을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한국에 수출하는 물량보다는 중국에서 수출하는 물동량이 워낙 많다 보니 우리나라 한국의 항공 스페이스는 중국과도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환적을 해서 미국으로 가는 물동량이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한국에 있는 우리 셀러들이 보낼 수 있는 스페이스를 잡아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존에는 만약에 100원이었던 비용들이 수요가 많다 보니 시장의 논리상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복합 운송 화물들은 중국에서 넘어와서 한국을 넘어가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한국에 있는 항공 운임이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억 속에 조금 이제 흐릿해질 수는 있지만 올 12월에 중동에 홍해 사태가 발생을 했죠. 이런 것들 때문에 불안감은 계속 커져가고 그리고 홍해로 인한 해상의 리스크가 항공까지 오고 있어요. 해상으로 데드라인을 맞추지 못할 경우는 항공으로 빠르게 쏘는 게 이런 B2B 방식이죠. 그러면서 이커머스 셀러들 역시 이런 스페이스 부족 사태에 같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유류 할증료의 고공행진에 도움을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죠. 그래서 항공이 요즘에 조금 분위기상 많은 물류비의 비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 역시 지금 우리나라에서 해상으로 물동량을 하시는 아마존 셀러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한 5, 6년 전만 해도 특송과 항공 쪽에 조금 치우쳐 있었다면은 지금 K뷰티를 하신 분들 중에 해상을 안 하시는 분들이 이제 없을 정도로 굉장히 해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앞전에 항공을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 사태 장기화는 저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유럽을 가는데 미국은 왜? 라고 질문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유럽 쪽으로 가는 선박이 홍해를 뚫지 못하고 희망봉을 통해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배송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선복이 모자라면서 추가적인 모선이 투입되면서 다른 노선까지도 같은 공급의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지금 물류비가 코로나 때까지는 아니지만 코로나 초기에 준하는 정도로 운임이 올라갔어요.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40피트 기준으로 숫자로 말씀을 드린다면 2,000불에서 3,000불 정도면 컨테이너를 보낼 수 있는 컨테이너 값이 그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오늘 지금 7월에 컨테이너 운임이 이제 선사에서부터 나왔는데 지금 8,000불이 넘는 수준이 됐습니다.
4배가 오른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 셀러분들도 이런 해상을 기획했을 때는 컨테이너 베이스로 하거나 LCL을 하더라도 조금 더 오밀조밀하게 패킹을 해서 최대한의 그런 로스가 없도록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운임 상승은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요즘에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도 약간은 올해에는 항공이든 해상이든 물류비가 조금 높은 포션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원가에 계산하시는 것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어두운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렇더라도 우리는 아마존에 팔기 위해서 물류를 쓸 수밖에 없고 물동량을 보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내가 보내는 것에 대해서 항공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물류비가 어떻게 틀려지는지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제가 이런 발표를 드릴 때 어떤 숫자를 잘 언급을 드리진 않는데 오늘 한번 정확히 제품과 숫자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항공과 미국 내 풀필먼트를 이용하고 그리고 아마존 FBA를 이용을 했을 때입니다. 제품은 14온스 500g이 조금 안 되는 무게예요. 판매가는 35불, 그리고 배송지는 시카고로 잡아봤습니다. 이 제품을 MFN 혹시 FBAM이라고 하죠. 내 창고에서 미국 바이어에게 직접 보낸다라고 가정을 해봤어요.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게 아마 UPS, DHL, FedEx일 겁니다. 이런 특성과 이런 어떤 가격을 이제 하다 보면은 500g이라는 가격이 조금 무거울 수가 있을 거예요. 익스프레스로 보내게 되면 굉장히 배송이 빠릅니다. 이런 항공이나 포워더는 절대 특송의 스피드를 따라잡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좋은 배송 기간을 가져가지만 물류비가 조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 이외에도 항공에는 이제 항공 특송이라 그래서 저희 정부 지원 사업 중에 중진공에서 하는 공동물류 사업 그런 사업들을 보면은 항공 특송 조금 느리지만 가격이 싼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은 특송보다 조금 낮게 형성이 되어 있지만 리드 타임이 7일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구매하는 구매자들이 옛날보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미국에서도 주문을 하면은 나는 보름 정도는 기꺼이 참을 수 있어 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면 아마존으로 인해 이제는 빠른 배송이 구매자들의 하나의 포인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은 조금 저렴하지만 그래도 조금 부담스러운 숫자가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께서는 이제 아마존도 이용을 하면서 그 다른 운송사 미국에 있는 창고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미국 내에서 조금 빠른 배송이 있어요. 미국 내 익스프레스로 하는 그라운드들이 있습니다. 물론 비행기로 하면 이미 가격은 맞출 수가 없고요. 익스프레스로 하는 그라운드를 봤을 때는 픽앤팩을 해서 한 6.6불 정도의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날짜는 6일, 최대 6일까지도 걸려요. 내가 하는 캘리포니아 지역이라면 2에서 3일 만에 배송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배송하는 지역이 뉴저지 쪽이다 라고 하신다면 최대 6일까지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해소했고 이런 이커머스에서 혁신을 가져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아마존 FBA이고요. 아마존에서 그라운드를 통해서 보내면은 3.6불 정도면은 배송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날짜도 굉장히 짧습니다. 미국의 아마존 창고는 몇백 개가 있죠. 그런 풀필먼트를 통해서 가장 빠른 배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존 FBA를 이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창고료도 있어요. 저희가 배송도 배송이지만 내 창고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창고를 쓴다는 것은 항상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고비를 어떻게 산정을 하실 것인가? 한국에서는 이제 팔렛으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고 해상으로 할 땐 CBM이 많지만 아마존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큐빅풋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가격을 보시면은 아마존은 0.78 정도로 부과가 되죠. 그리고 또 일반 창고들은 0.85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아마존에 또 다른 상품이 있습니다. 아마존 창고에 보관하지 않고 AWD라는 상품이 있어요. 여기는 아마존과 같이 재고가 연동이 되는 창고죠. 이 창고 같은 경우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AW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아지는 편입니다. 어떻게 눈으로 보면 팔렛으로 했을 때 미국의 그냥 창고를 이용하는 것도 싸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잘 조합을 하시면 싸게 쓰실 수 있지만 조합을 잘못하면 굉장히 비싸게 쓰실 수가 있어요. 중간에 가격을 보면은 제가 40에서 60불을 표시를 해드렸어요. 재고를 얼마나 길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더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아마존에서는 큐빅풋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반 팔렛만 아니면 3분의 1 팔렛만 했을 때는
그 수준에서만 청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이 합리적으로 나오지만 미국에 있는 일반 창고들은 이런 큐빅풋보다는 팔렛을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의 반 팔렛인데 40에서 60불이 청구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재고를 어떻게 짜임새 있게 짜서 어느 창고로 잘 분배를 하느냐에 따라서 창고비에서도 굉장한 이득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재고를 FBA에 어떻게 보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4가지 운송 모드로 나눕니다. 익스프레스, 저희가 제일 많이 들어본 DHL, FedEx, UPS가 되겠죠. 그리고 오션 프레이트, 그리고 에어 프레이트, 그리고 현지를 통해서 재고를 채우는 풀필먼트 3PL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조건 다 쓰시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오늘도 상담하는 분들 중에서도 제가 뜯어말린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데 나는 제품 1000개씩 배로 보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저는 머리를 잡고 뜯어말립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했을 때 내 제품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소량을 보내놓고 좋은 피드백을 가져가서 그 다음을 채우는 게 훨씬 더 유리한 방법이죠. 혹시라도 내 상품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이 상품을 구매한 사람들이 10명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중에 3명은 우리 제품이 안 맞는 사람, 그 중에 7명은 우리 제품이 맞는 사람입니다. 내가 안 맞는 사람이 먼저 3개를 사서 나쁜 피드백이 있다면 내 제품은 잘 팔릴 수가 없어요. 잘 맞는 7명도 안 사겠죠. 그럼 이 제품을 철수를 해야 되지만 내가 1000개를 넣어버리면 리턴하는 비용까지 어마어마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입점 초기 때는 가장 빠른 피드백을 받고 여러 가지 광고 툴을 돌려보면서 빠른 재고 순환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입점하시는 분들께서는 물류비가 조금 높더라도 익스프레스를 통해서 빠른 재고 순환과 피드백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어느 정도 내가 판매되는 수량이 나왔다라고 하실 때는 이때는 오션을 같이 가미하는 거예요. 가정을 해보면은 하루에 50개씩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한 달이면 1500개가 나가죠. 1500개를 했을 때 2팔렛 정도의 분량이 나온다라면은 저는 셀러분한테 2팔렛을 태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한 달 재고가 배로 가는 동안 소진이 될 것이고, 다음 재고를 다시 넣으면서 한 달의 재고가 굴러가는 형식이죠. 이 정도의 판매량이 되어야지만 어느 정도 해상을 의미 있게 쓰시는 결과가 나오실 거예요. 그 다음에 판매 활성화 단계는 광고도 많이 돌리고 여러 가지 기법을 해보면서 내 판매에 대한 수준이 올라가는 단계예요. 이럴 때는 어떤 수단을 써도 맞습니다. 다만 이 비중을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당장에 아웃 오브 스탁이 된다고 하면은 익스프레스 통해 가장 빠른 수단을 통해서 보내고, 그리고 배는 이미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배가 도착해서 아마존에 재고가 잡히기까지 15일이라는 시간을 난 견뎌야 돼 라고 한다면은 그때 특성보다 저렴한 수단의 항공을 통해서 조금의 대량을 보내서 그 사이를 메꾸는 거죠. 그리고 배가 도착한다면은 이 재고를 가지고 다시 돌리면서 다음 배를 돌리면서 계속 재고를 관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안정화 단계는 이제 광고고 뭐고 해도 알아서 물건이 쭉 나가는 단계가 오실 거예요. 저희 셀러분들이 이 단계를 가장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갑자기 재고가 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때는 미국에 있는 풀필먼을 같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미국의 풀필먼을 이용을 하면은 운임의 체계는 배송기간의 체계는 특성과 거의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상으로 옮기고 나서 미국의 그라운드를 쓰기 때문에 해상보다는 약간 높지만 가장 빠른 배송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 판매량이 나오는 제품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이 4가지를 복합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내가 어느 단계이냐 따라서 내가 어떤 운송 수단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얼마나 걸리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 질문이시겠죠.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익스프레스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3에서 4일 정도를 잡으시면 돼요. 이 정도면 내 긴급 재고로 메꿀 수 있어. 판매량이 이제 일주일치밖에 안 남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아니면 열흘까지 잡으셔도 좋습니다. 그럴 때는 익스프레스를 통해서 가장 빠르게 내 재고를 채워서 아웃 오브 스탁이 돼서 내 제품이 노출이 안 되는 그런 거를 막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거를 아까워하시면 안 되는 게 익스프레스로 나간 그 비용보다 내가 이때까지 광고했었던 몇만 불이 될 수도 있고 몇십만 불에 대한 비용들이 노출이 안 되면서 랭킹이 떨어져서 판매량이 저조하게 돼요. 단돈 몇백 불을 아끼기 위해서 몇만 불을 놓치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익스프레스가 가장 빠른 수단으로 오고, 에어프레이트는 이런 아마존 그 특송처럼 네트워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배송하는 시간을 저희가 7에서 12일 정도로 잡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정식 통관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은 좀 걸리지만 해상과 특송의 가장 좋은 단계죠. 해상으로 내가 보낸 것들이 계획 실패로 인해서 한 달은 더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버티지? 그랬을 땐 에어로 빨리 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빵꾸가 날 것 같다 싶을 때는 그럴 때 익스프레스를 조금 보내면서 평균 물류비를 낮추는 거죠. 그리고 오션은 시간은 굉장히 많이 걸리지만 가장 저렴한 운송수단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순환만 잘 이렇게 체크를 하신다면 큰 이슈가 없으실 것 같아요. 여기 표시드린 22일에서 27일은 앞전에 컨테이너에 작업하는 그 기간을 뺐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달이 조금 넘지 않거나 한 달이 조금 넘는 시간에 내 제품이 배송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운송수단 중에서도 오늘 조금 이제 관심 갖고 보실 만한 상품인 것 같습니다. 아마존 샌드라는 상품이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 분은 이제 이 아직 샌드라는 상품이 오픈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셀러분들은 이미 오픈이 돼서 잘 쓰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앞전에 12월에도 한번 셀러데이를 통해서 이 발표를 한번 드렸었고, 혹시 그런 여기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유튜브에 가시면은 샌드에 대한 그런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샌드는 우선은 제가 특징 4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안정적인 계약을 운영을 할 수 있죠. 지금 아마존 파트너 캐리어로서 등록이 됐습니다. 지금 웹사이트에 보시면은 아마존 외부 협력사에서 여러 무수한 업체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아마존과 계약된 상태로서 아마존에서 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샌드를 이용을 하시려면은 7에서 13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100%는 아직 저희가 맞추질 못했어요. 하지만 95%의 정시 운송률을 보장을 하고 있고, 가격은 우위가 있다라는 것을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셀러분들마다 계약 관계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본 셀러분들 중에 열의 7은 더 낮은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아까 처음 페이지에 얘기 드렸지만 항공운임이 요즘에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이런 항공운임 대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상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분께서는 아직까지는 지금 입점을 처음 하신 상태라 본인의 어카운트를 개설해서 특송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심지어 30% 이상 40%까지 저렴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견적을 좀 어떻게 볼까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셀러 센트럴에서 그냥 클릭 몇 번만 하시면은 바로 계약 쓸 수 있는 견적 금액이 나오세요. 그래서 지금 샌드를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바로 견적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셀러 센트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또 운송장을 작성하고 인보이스를 작성하고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죠. 셀러 센트럴 안에서 운송장과 견적과 그리고 픽업까지 뭐든지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업무에 대한 효율이 굉장히 올라가죠. 거기에 플러스 셀러 센트럴에 등록이 돼서 픽업을 요청하는 순간 트래킹 넘버가 나오게 됩니다. 그 트래킹 넘버를 가지고 아마존 창고에 들어갈 때까지 모든 과정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멀리 가서 볼 게 아니라 가까이서 볼 수 있고, 만약에 포워딩을 통해서 한다면은 트래킹조차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내 화물이 어디 있는가 굉장히 궁금하지만 이메일로밖에 할 수 없는 점, 이걸 셀러 센트럴에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샌드라는 상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운영 효율화에 있어서 좀 대표적으로 3가지 특징을 좀 꼽아봤습니다. 지금 어떤 계약을 해야 되죠. 물류 회사를 계약을 하려면은 뭐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리고 또 보증보험 들어주세요, 한 달에 얼마밖에 못 씁니다, 일정 이상 쓰면은 돈부터 내세요. 셀러 센트럴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계약할 필요도 없고 계약서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증만 첨부해서 주시면은
계약 필요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이죠. 그리고 배송 생성을 하는 데 있어서도 셀러 센트럴의 쇼핑 플랜을 작성을 하신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운송장을 적는 게 굉장한 업무의 버든이 옵니다. 여기서 실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표님들도 있으시겠지만, 대표님들은 쉽죠. 보내! 라고 하면 끝나지만 실무하시는 분들은 이제 엑셀 잡고 이제 이걸 다 가공을 하느라 오늘 못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해진 양식의 인보이스만 작성해서 픽업만 누르면 되기 때문에 업무 실무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효율성을 올려주는 하나의 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님들이나 어떤 정상까지 엮여있는 실무자분들은 이제 또 하나 고민을 하게 되죠. 이거 돈 받으면은 계산서 날짜 안 맞아서, 안 맞으면 우리 정산 끝났는데 이것도 어떻게 돈 받아내나, 그리고 또 내가 깜빡하고 정산을 안 올렸어요. 그럼 회계팀에 엄청난 욕을 먹으면서 또 못 올리고 저희한테 사정을 하죠. 이번 달만 다음 달로. 그래서 이제 막 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아마존을 통해서 정산이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계산서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리고 또 기일 맞출 필요 없고, 나중에 빠져나가는 돈만 보시면 됩니다. 그 돈이 맞게 빠져나가는지만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회계에 대한 부분을 아마존에 대한 레퍼럴비나 그런 비용을 정산하면서 운임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원 하나를 조금 줄일 수 있는, 직원의 업무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통관입니다. 오늘 이 앞전에 하신 모크라 관련해 가지고 통관에 대한 걱정이 많으세요. 실질적으로 저희도 지금 저희 자체적인 관세사를 보유하고 있지만 모크라에 대해서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아요. 지금 기준이 되게 모호하죠. 100만 불이라는 매출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난 면제야. 근데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저희 통관팀도 헷갈리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이런 모크라는 모든 화장품의 대상으로 FDA 리스팅 넘버를 달라라고 하고 있지만 과연 세관은 그걸 찾을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인보이스를 적게 되면은 내 브랜드를 적지 않죠. 그런데 세관은, 아니면은 모크라를 만든 FDA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거를 솎아낼 것이냐, 사실 아직 그런 기준이 아직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셀러분들도 그렇지만 저희도 같이 학습하는 과정을 겪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도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있지만, 기존에 이제 특성을 조금 보면은 이런 것들을 다 뚫고 지나간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목록 통관입니다. 저희가 섹션 3.1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목록 통관은 굉장히 쉽죠. 저희 쪽에서도 그렇게 접수되는 경우가 있어요. 선크림을 보내야 되는데 어떡할까요? 라고 하시면은 제가 몰래 귀뜸을 합니다. 이러이러해서 보내면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 방법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렇게 보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처음에는 되게 이렇게 조심스러운 방법이었지만 아직까지는 이 방법을 이용하시는 셀러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특성을 통해서 보낸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현재 그렇게 제출하고 있고, 발송 후에도 걸리면 이제 서류를 내거나 서류가 없다면은 반송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다만 샌드는 저희가 목록 통관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모두 정식 통관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저희가 이런 특송 통관에 있어서는 저희 큰 3사를 빼놓고는 아마존 거에 대해서 수입자나 이런 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전품목을 샌드는 지금 정식 통관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어느 정도의 리뷰를 항상 합니다. 저희 쪽 샌드에 오시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하시고 메일 체크가 있나요? 라고 하지만 이 과정들을 조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서 반송해서 돈을 내느니 처음부터 안 보내서 보완해서 보내는 것이 더 낫다. 보내고 나서 걸려서 못 풀면은 이게 상황이 오래되다 보면은 내 건 세간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이런 관련 서류 검토를 조금 정확히 하고 있고, 영문 레이블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히 된다면은 저희는 무조건 100% 통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다음 자료에 보시면은 저희로 통관했던 자료들이 조금 있어요. 저희도 지금 2018년부터 시작해서 아마존 운송을 시작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는 보낸 물동량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세관에 100개를 보낸다면 3건 정도는 걸렸다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은 이것보다 더 확률이 낮습니다. 근데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봤고요.
이렇게 걸리더라도 검사 지정돼 본 거 보면은 이제 검사마다 조금 결과가 다르죠. 사진 보내봐도 있고, 내가 직접 가서 볼래? 아니면 나한테 보내줘봐. 이런 식의 이제 검사 지정권들이 있어요. 다만 이렇게 걸리는 것들이 거절이 되는 경우는 샌드를 포함한 저희의 모든 어떤 통관의 이제 못 푼 경험을 보면은 1%밖에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0. 몇 %를 적기가 조금 민망해서 1%라는 숫자를 적어봤어요. 1%라는 숫자로 했을 때 걸리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걸려도 좋습니다. 저는 사실 걸리는 게 더 좋아요. 왜 걸리는 게 좋냐면은 내 제품에 대한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제품을 지킨 게 맞나? 내가 제대로 준비한 게 맞나? 이런 것들이 걸리면 어떡하지? 하지만 걸리고 나면 시원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썼으니 이제는 안 걸리겠구나. 다음번에 걸려도 그대로 옮겨가면은 난 통과시킬 수 있어. 그래서 저희가 크레딧 쌓는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통관에 걸린다는 것을 무서워하기보다는 이 통관을 통해서 내가 준비한 서류들이 맞는 검증을 하는 겁니다. 다음번에 그럼 더 과감하게 보낼 수 있겠죠. 이렇게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난 이제 통관 걱정 없이 얼마든지 보낼 수 있어 라는 자신이 생기게 되는 거죠. 다만 이렇게 통관 못하는 것들이 저희도 이런 사항 중에 라벨링이 이제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라벨 작업을 했지만 거기에서 FDA 기준에 안 맞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 계시는 분들도 조금 돈이 들더라도 얼마 안 된다라고 하면은 에이전트를 통해서 라벨만 정확히 검수를 한다면은 걸리더라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발송 전에 이런 서류를 사전 검수를 조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이거는 좀 불안할 것 같아요. 이런 기능성들은 조금 모호한 표현이 있어서 통관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때는 좀 전에 저희 앞전에 했던 그 사전 이런 인증을 해주는 아니면은 FDA 에이전트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만 보완을 하신다면은 샌드로도 얼마든지 보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샌드로 왜 옮겨야 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특징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운송사 이용하시면 운임병도 많으실 거예요. 여기서 포워딩 쓰시는 분들은 아마 더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해상이나 해상도 그렇지만 항공도 15일 단위로 운임이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운임을 체크해야 되는. 하지만 샌드는 거의 분기별 고정 운임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적용한 가격이 추워지기 전까지는 똑같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 쓰는 거 굉장히 불편하죠. 어떤 업체는 이 시스템도 쓰고 서류도 주고 여기에 이메일도 주고 하다 보면은 서류 한번 준비하는데 하루가 다 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셀러 센트럴 하나의 시스템만 운영하면 된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관 역시 이제 특송으로 아까 얘기한 목록 통관을 하다 보면은 항상 마음 졸이면서 살죠. 그리고 대량으로 나갈 때라면은 항상 같이 기도를 합니다. 오늘 이번 것만은 가장 급할 때 근데 걸려요. 그럼 이제 반송받고 하면서 더 틀어지는 경우가 많죠. 이런 부분을 조금 저희가 해소하려고 사전 검수를 같이 해드리고 있고요. 포워딩 쓰면 이제 이메일로만 추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어려워요.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셀러 센트럴에서 바로 볼 수 있다는 게 샌드로 변경해야 되는 큰 이유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산이 제일 이런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런 그 샌드를 말고 저희 KW를 통해 가지고 많은 화물들을 받고 있지만 저희도 굉장히 이런 그 곤란한 경우가 있죠. 운임이 갑자기 오른 게 반영이 되면은 내가 이때까지 썼던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다시 설명하고 이 업체는 나한테 또 뭔가를 또 청구를 하나? 그래서 어떤 포워딩 업체를 보면은 정산서를 보면은 30줄이 있어요. 각자 하나씩 하다 보면은 하루가 지셉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보면은 어떤 비용이 올라갔는데 이거 운임 저희가 잘못 산정했네요. 다시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업체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정산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라서 샌드도 그렇지만 저희도 항상 이제 저희 웹사이트에 고정적인 운임을 드리고 있어요. 이런 자동 정산이 아마 샌드를 이용하는 샌드로 변경할 만한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샌드를 쓰시는데 이제 저희도 좀 많은 이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들으신 것 중에 오늘 기간이 30초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혹시 더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은 여기 나온 이메일 주소로 주시면은 저희가 컨설팅을 계속 해드리고 있어요. 등촌 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샌드가 런칭이 됐을 때 아마존 엑스포 4월부터 해서 조금 2개 셀러 정도 저희가 해상 운송을 같이 이렇게 무료로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셔서 샌드를 조금 이용을 해보시면은 그냥 운 좋게 해상을 무료로 쓸 수 있는 경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샌드를 좀 이용을 해보시고 해상도 같이 경험해보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존 물류 굉장히 좀 쉽습니다. 제 물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쉽게 보고 있어요. 근데 셀러분들께서 이거를 조금 단순하게 보지 못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단순하게 보시고 이런 KW나 아니면 다른 운송사를 통해서 많은 상담을 받아보시면은 내가 조금 더 나한테 맞는 길을 잡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나중에 부스로 오시거나 좀 전에 드린 연락처로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